책 속에 살고 싶고 책 읽는 아이가 예뻐 보이는 덕문중학교 국어과 교사 조수경입니다. 독서 수업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 보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중에 언제부터인가 그림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중에 그림책으로 다양한 수업을 하는 방법이나 사례를 소개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나만의 방법으로 적용해 보기 위해 고민 중입니다. 그중 하나가 그림책을 활용하여 문법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그림책을 활용하여 문법을 배웠던 과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의 문장의 성분과 짜임을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1학년 품사 공부를 할 때 잠시 활용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문장으로 적용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문법이라고 하면 을에 딱딱하게 여기거나 주어진 문제풀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잘 안 되고 강의식 수업이나 수동적인 수업이 되기 쉽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다음 4차 시로 진행했고요. 그러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시는 무작위로 문장을 선택한 후에 문장의 기본 구조, 성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때는 개별로 문제풀이를 하거나 짝토론을 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2차 시는 그림책 속의 문장을 문장 성분과 짜임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이때도 개별 문제풀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3차 시는 부속 성분 카드를 만들고 자유 문장 만들기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문장 카드를 자유롭게 작성하고 다 만든 것을 전시하여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4차 시는 만든 문장을 패들렛 업로드 후에 공유하고 피드백하기입니다. 이 중에서 2, 3차 시 부분을 영상으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때 3단계로 수업을 짜보았는데 이렇게 하면 1차 시별로 깊이 있게 알 수 있고 과정평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작위로 선택한 문장을 주 성분과 부속 성분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림책 속 문장을 선택하여 그 짜임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스스로 문장 성분을 카드 형식으로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문장 만들기 게임을 해보는 것입니다. 교과서의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에서 나아가 스스로 구성해보는 활동을 함으로써 활동 중심의 문법 수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단계는 무작위 선택 문장 분석하기입니다. 교사가 미리 문장을 만들어 두어도 되고 학생들이 그림책에서 찾아서 넣어도 됩니다. 이때 혼문장과 겹문장을 섞어두면 그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어서 더욱 좋고요. 재미있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응모함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뽑는 즐거움도 있고 즉석에서 받은 문제를 풀어야 해서 긴장감도 있습니다. 이 단계는 워밍업 단계이므로 단순하게 혼문장, 겹문장을 구분하거나 주성분, 부속성분의 차이를 느끼는 정도면 됩니다. 2단계는 그림책 속의 문장 짜임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림책을 골라올 때는 여러 권이 놓여있는 상태 혹은 도서관이 좋으며 지금부터 원하는 그림책을 1분 안에 골라옵니다. 시작! 이런 식의 멘트로 시작하면 역동성 있는 수업의 시작이 됩니다. 물론 시간은 자유롭게 운영하시면 되고요. 책을 잘 고르지 못할 경우 문장 길이가 적당하면서 주성분, 부속성분이 고루 섞인 것, 재미있는 그림과 짧은 문장이 있는 것 등을 추천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인원수가 적어서 각자 10개의 문장을 선택하여 문장 성분 및 짜임을 분석하라고 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인원수에 따라 미션 문장 개수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림책 속의 문장 짜임을 분석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너무 쉬운 과정이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활동하게 하면 좋을지 직접 보면 바로 적용하기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활동지는 다양하게 만드시면 되고요. 문법의 영역도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도린 스크로닌의 탁탁 톡톡 음매에 젖소가 편지를 쓴대요 라는 그림책으로 분석해 볼게요. 짧은 문장과 긴 문장이 적절히 섞여 있고
부속 성분도 꽤 있으며 일단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영상 보시지요. 네, 제가 선택한 책은 탁탁 톡톡 음매 젖소가 편지를 쓴대요 라는 책입니다. 지금은 띠지가 붙어있지만 아이들은 아마 띠지가 없겠지요. 그러면 첫 번째 활동은 그림책에서 문장을 채택하여 분석하기입니다. 3학년 과정에서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본적으로 혼문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네, 이쪽에 보면 바로 첫 번째 줄에서 혼문장이 보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홑, 문장. 젖소들은 비상 회의를 열었어요. 자, 이런 문장을 아이들이 찾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젖소들은 밑줄을 긋고 주어라고 쓰게 합니다. 그리고 비상회의를 밑에 밑줄을 긋고 목적어라고 쓰게 합니다. 그리고 열었어요는 서술어겠지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혼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혼문장을 찾았는데 이번에는 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 말고 얘네들은 주성분만 있기 때문에 부속성분이 들어간 혼문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책을 자유롭게 뒤적뒤적 하도록 합니다. 아이들은 아마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혼문장이지요. 이 혼문장 중에서 헛간이 너무너무 추워요. 이거 어떨까요? 자, 적어 보겠습니다. 문장 두 번째입니다. 헛간이 너무너무 추워요. 자, 이 문장은 헛간이가 주어가 되고 너무너무는 추워요를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어가 되겠지요. 추워요는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혼문장이라도 이렇게 부사어가 있음으로 해서 부속성분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 혼문장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겹문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겹문장 찾아볼게요. 겹문장이 여기 있네요. 요거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젖소들이 사다를 치고 닭들이 알을 낳지 않아. 자, 선생님들 겹문장은 이어진 문장하고 그리고 안은 문장 있잖아요. 겹문장은 이어진 문장하고 안긴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여기 이렇게 고 같은 경우는 나열의 대등적인 연결어미로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이렇게 아이들이 적을 수 있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같은 페이지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보입니다. 브라운 아저씨는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었어요라는 문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화가 나서의 뭐뭐 아서 뭐뭐 어서라는 인과관계의 연결어미로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같은 페이지에서 겹문장 중에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함께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지요. 바로 아는 문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는 문장입니다. 제가 미리 찾아보니 아는 문장이 여기 있었습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있네요. 그건 바로 아저씨네 젖소들이 타자 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선생님들 보시다시피 가운데에 이렇게 안긴 문장이 있잖아요. 타자 치는 거는 전체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 전체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문장 성분 카드 게임 하기입니다. 저 스스로 게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함께 해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활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게임의 방식은 시간이 주어져야 더 재미있는데요. 타이머를 함께 띄워서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했던 그림책 속에서 여러 문장 성분을 찾아 1인 5개 이상의 문장 성분 카드를 만들어 모든 별로 섞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 안에 가장 많은 문장을 만드는 사람이나 모둠이 이기는 게임이고요. 모둠 내에서 해도 되고 모둠 별 대항도 가능합니다. 만들어낸 문장은 활동지에 적어도 되고 개인별 화이트보드가 있으면 거기에 적어도 됩니다. 그러면 직접 문장 성분 카드 게임을 하는 모습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부속 성분을 카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카드 게임을 하는 건데요. 다 책을 찾는 장면 이제 보여드리지 않고 제가 이 책에서 찾은 부속 성분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덜덜, 점점 더, 새로운, 즉시, 너무, 한 이 정도 해서 제가 한번 카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올려보겠습니다. 를 보고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둠에서 만들어진 카드는 모두 섞습니다. 섞어서 아이들 걸 다 섞은 다음에 게임하듯이 가운데 이렇게 딱 두고 순서대로 차례를 정해서 카드를 뒤집습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카드로 빨리 문장을 여러 개 만드는 친구가 이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머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좀 긴박하게 이렇게 하게 하면은 순발력도 키워지고 문장을 만드는 유창성도 길러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너무를 골랐잖아요. 그러면 너무 같은 경우로 세 번째 활동인 문장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정도 되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점심도 못 먹었어.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하나의 카드를 뽑아서 시간 안에 더 많이 만드는 친구를 승자로 삼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시고요. 네, 이렇게 카드 게임 끝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과정들은 패들렛에 공유하여 서로 댓글을 달아주거나 교사가 피드백을 하면 좋습니다. 그림책을 분석한 것, 카드를 이용해 문장을 만든 것을 업로드하여 공유하기도 하고요. 시간이 된다면 그 그림책을 선택한 이유도 그림책 표지 사진과 함께 책 소개 형식으로 올리면 책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인원수가 적어서 결과물이 적은데 다른 학교는 반별로 결과물을 공유하면 다른 반 것도 볼 수 있어서 함께 문법 공부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지니 문법 사례로 활용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책을 활용한 문법 공부의 한 꼭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문법의 영역은 학년별로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충분히 확장하셔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책 속에서 품사를 찾아 구분하기, 그림책 속에서 의문의 체계 이해하기 등 그림책 속의 문장들을 활용하여 사례로 쓰는 방법도 있고 아예 글이 없는 그림책을 찾아서 어떤 장면에 알맞은 문장을 만들기로 사고를 확장시켜도 좋겠습니다. 이때 그냥 문장을 만들면 글짓기가 되므로 주어진 단어 카드와 시간 속에서 문장을 만들도록 제한을 두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3학년 학생들에게 그림책으로 문법을 공부하니 어땠는지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수업을 할 때는 속내를 표현하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그림책을 활용하여 문장 공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보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인터뷰한 학생은 외국에서 살다 와서 한국말이 서툰 학생인데요. 그림책으로 문법 공부를 하니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고 해서 감동이었습니다.
아이들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그림책으로 문법 공부를 해보니 어떠셨나요?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활동으로 수업을 하니까 새롭고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책에서는 조금 단순한 문장만 있었는데 이제 동화책 같은 데서 여러 문장을 접하니까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약간 문법 많은 그런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장을 문법으로 접근해 보니까 되게 우리나라 말을 더 잘 알게 되어서 더 재미있고 더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었고 국어 공부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